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한 주간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준비해보는 시장 위클리 뷰. 오늘도요, 우리은행 더블유엔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번 한 주는 나왔습니다. 예. 변동성은 가져갔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확인이 맞습니다. 됐고 예. 오늘 코스닥의 하락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선전을 해줬거든요. 한 주 시장 쫙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11월 달에 외국인 매도가 이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외국인 그 매도의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한 2조 2천억 원 정도 순매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8조 7천억 순매도를 하면서 월간 전체가 14조 5천억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 두 종목에만 11조를 매도를 했기 네. 때문에 한국 시장 전체를 매도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단기 헤지 펀드 중심의 단기성 매매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을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글로벌 시장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확정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12월 들어서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체적으로 2조 원 순매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나왔던 단기 헤지 펀드 중심의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외국인들이 그 매매 동향 종목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매매 기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할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11월 달보다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AI 투자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됐고 12월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 외국인 매매 동향은 11월 달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엔화인데 지금 그 엔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 다다음 주죠. 12월 19일 날 일본 그 통화정책 회의가 19일이죠. 네. 예정이 돼 있는데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내년도 일본 재정 확대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과 재정 확대 이 두 개의 부분이 맞물리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1%를 거의 17년 만에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일본 그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화 강세가 이제 덧붙여지게 된다면 흔히 얘기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이 우려감이 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강세 흐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국채금리 급등만을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격적인 청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방향성은 엔달러 환율이 얼마만큼 더 빨리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상당 부분 밀접한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0원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엔 환율 기준으로는 일단 네, 원엔 환율. 예, 원엔 환율 기준으로는 일단 950원 정도를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네.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의 강세가 지나치게 이제 흐르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 기술주에 본격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만한 엔화 강세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엔화의 강세폭이 좀 커진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매물 압력,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정비해 보면 좋을지 이벤트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단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는 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될 거고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총에서 AI 비전이 좀 제시될 예정이고요. 예, 예. 월요일에는 알테오젠 임시 주총, FOMC 예정되어 있는 한 주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볼까요? FOMC 금리 인하 기대가 아니라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그렇죠. 된 것 예, 같고 맞습니다. 플러스 이제 각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 예정이 돼 있는 기업들이 오라클이랑 그다음에 그 브로드컴이 예정이 다 돼 있습니다. AI 관련되어 예.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 AI 과잉 투자 논란을 촉발시켰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11일 날 새벽에 아침이죠. 아침 일찍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실적을 시장 예상대로 충족을 시켰을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오라클이 계획하고 있는 이 AI 관련된 투자를 앞으로도 지속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일 긍정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AI 투자 과잉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진정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S&P 500 지금 시가총액 6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시총 규모가 지금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코스피가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3,1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하고 그러네요. 맞먹을 만큼 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어마무시하네요. 상당히 지금 그 커진 기업인데 네. 이게 이제 구글하고 함께 TPU 칩을 공동 설계해서 최근에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그 칩 제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밝혀주게 된다면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진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주식들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아마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정된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라클 브로드컴 과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버블론 우려를 좀 잠식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 우리가 또 주말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이 있으니까 예. 그때부터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내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FOMC 관련되어 있는 결과가 과연 산타를 우리 시장으로 불러올 수 있을지가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파월 의장의 어떤 말이 나와야 시장은 만족을 하고 시원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떤 말이 좀 나와야 될까요? 일단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일단 금리 인하는 좀 확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또 동결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FOMC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대립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을 때 반대표가 나왔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0월 FOMC에서는 뭐 인상폭을 넓히자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동결을 하자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었는데 동결을 주장했던 위원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만일 그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난달과 같은 반대 의견 1명 정도라면 시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이 2명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내부적인 연준의 어떤 대립각이 좀 심하다라는 우려감이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도표 뭐 그리고 예. 연준 인사들의 그런 의사가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가 이제 점도표죠. 네.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한 차례 이하만 인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점도표가 표시가 되게 된다면 FOMC 결과가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2번 이상 인하를 시사하게 된다면 기대했던 산타 랠리로 촉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FOMC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보다도 내년도 점도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하폭이 2번 이상, 그러니까 50bp 이상 내년도 인하를 연준이 통화정책 경로로 제시를 해준다면 연말 랠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도표 결과와 또 연준 인사들이 어떤 의사 표명을 하는지 여부 좀 주시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OMC 회의 전까지 뭐 오클로라든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또 한 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주 중반에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네. 발표가 될 수 있으니 시원하게 좀 주 초반부터 올라올지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근데 흐름 자체는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네.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컸고 그리고 다음 주 후반,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가 돼서야 FOMC 결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초반 그리고 주 중반까지 추가 상승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상승폭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FOMC 결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주 중반 이후에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모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빠질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결과를 확인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주 중반부터는 제대로 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이 또 있는 쪽이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외환 당국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엔화라든지 달러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 없으니 우리 환율도 잡히지 않는 건데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이번 주 들어서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를 뒤로 하고 12월부터는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게 된다면 그 다음 주 뭐 빅테크 실적이나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이런 동향들이 외국의 매매 동향에는 긍정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요인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바로 다시 상승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씩 연말까지는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국내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해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달러와 강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